네, 오늘은 잘못 부과된 세금은 고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요, 신고할 금액을 빠뜨리거나 각종 증비 서류를 이제 구비하지 못한 탓에 공제받아야 될 금을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만약에 증빙자료를 발견했다면 더 공제를 받아야겠다. 또는 이제 뭐 세금을 신고를 누락했다. 이 부분을 더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적게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적게 신고한 경우는 수정 신고를 하자라는 거예요.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하는 것. 자, 수정 신고라는 것은 적게 신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의 결정 경정 통지를 하기 전, 이전에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수정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신고 가산세고, 가서신고 가산세 원래 부과되는데 이걸 이제 감경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오는 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신고기한,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에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90%, 그리고 1년 6개월에서 2년 이내면 10%까지 이렇게 이 범위에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에 아예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 아예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이죠. 기한 후 신고를 한다라는 것이고, 기한 후 신고도 마찬가지죠. 이 가산세에 무신고 가산세 50%를 가면 언제? 법정 신고 기한의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한 경우. 이거는 법정 신고 기한의 일부라도 신고했다가 추가로 신고하는 이 수정 신고랑은 좀 달라요. 수정 신고는 이렇게 감면 폭이 좀 감경 폭이 좀 많은데, 기한 후 신고는 아예 법정 시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하는 것이 1개월 이내에 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경정 청구는 세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더 많이 신고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정 청구는 5년 내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5년 이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 결정했다 이런 경우 정정해달라라는 의미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부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법정 신고 기간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 과세 표준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취소 해제되거나 그 판결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 사실관계가 다른 걸로 판결됐어요. 그러니까 양도를 했는데 양도가 해제되거나, 또는 뭐 급여를 뭐 줬는데 안 준 것으로, 그러니까 그 준 것 자체가 무효가 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판결에 의해서 다른 걸로 확정됐다. 그럼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달라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판결에서 확정된 경우, 이런 사실 확정된 경우부터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이거 수정할게요.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 즉 5년이 지난 후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잘못된 것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환급 어떻게 하죠? 환급 청구는 과세 처분이 이미 취소되거나 감액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을 상대로 과다납부한 거, 과오납한 거에 대해서 과다납부한 거를 좀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환급 청구를 한다. 환급 청구를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5년 이내에. 자, 환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환급 거부 처분 취소를 하나요? 아니,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이. 그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미 확정된 것을 과세관청이 돌려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환급을 해주지 않아요. 거부한다. 그것이 거부 처분이 아니고,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범위도 확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과다한 금액만큼 국세청이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죠. 다만 법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의 반환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할 것이면 행정법원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국가가 처분을 내리면 그걸 취소하는 소송을 하는 거죠. 항고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항고소송은 이제 행정법원을 하죠. 법원은 일반 지방법, 행정부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 과언합
환급금, 반환, 이미 확정되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이 환급 거부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거부 처분 이렇게 해서 그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가는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을 돌려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과언합금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 즉 민사법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그러니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인 어떤 공법상 법률 관계에서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국가, 어떤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다른 과온합금과 달리 부가세 법령에 의해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 반환 청구는 행정법원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부가처분, 취소, 이런 걸 무효, 이런 확인, 이런 걸 구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취소 무효를 구하는 것이 항고소송,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미 과언합금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걸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 일반 민사소송, 일반 민사소송 과언합금 중에서 부가세 환급금은 행정법원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모두 취소된 경우처럼 환급해야 될 세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신고하는, 즉 내가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면을 하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던 거지. 나는 감면을 적용을 안 하고 양도세를 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거 바로잡기 위해서 돌려달라라고 하는 경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정 청구를. 이거는 아직 확정되어 있는 그 금액 돌려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양도세를 너무 많이 냈다. 그것을 계산해서 이런 것을 감면을 적용하고 하면 이제 돌려줘야 합니다라고 경정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이미 금액이 무효처분 또는 취소된 것처럼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 즉 세금을 과세관청이 계산해서 확정을 해줘야만 환급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경정 청구하는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과언합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경정 청구를 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경정할 게 없어요 하면서 경정을 거부한다. 처음에 세금 많이 낸 거 그게 맞아요. 우리는 경정을 거부한 경정 청구 거부하면 그거는 처분이에요. 그 처분 세금 확정 돌려줄 거를 없다라고 이렇게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거부를 한 경우에는 따라서 이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이건 항고소송이고 그러니까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정 거부 처분. 여기 환급 거부 처분은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억울한 세금은 당연히 고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요거는 요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과세 전, 과세가 되기 전에 한번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라고 해요. 이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라고 하는데 이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는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데 이게 이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서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과세가 되겠죠. 그럼 과세된 후에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이 납세자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심사청구 국세청에다가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임의적 이의신청이라니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조세심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국세청의 심사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임의적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단계에서 빨리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조세심판 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로 많이 가죠. 이제 심판청구에 더 많이 갔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기각이 됐다 그러면 다시 또 90일 이내에 조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소송은 근데 이제 필요적 전치주의, 즉
이 전심 절차를 심사 심판 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조세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곧바로 불복을 위해서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는 없다.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 제기한다. 이건 일반 행정소송이에요. 조세의 경우에는 1년 내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심판 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